고품질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플레이 팀에서 앱스 앤 게임스 파트의 품질 관련 솔루션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 인도, 동남아, 오세아니아 해서 중화권이랑 일본을 제외한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솔루션 컨설턴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컨텐츠들은 이제 품질이 향상되면서 이제 플레이스토어 내에 프로모션이 가능한 상태의 앱의 퀄리티로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앱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 앱의 품질보다는 버그 하나 줄이고 빨리 빌드해서 빨리 릴리즈해서 빌드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요. 사실 품질이라는 게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류의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점이 올라감에 따라 다운로드와 매출이 함께 증가한다 라는 그 증거 자료로 쓰이는 지표인데요. 평점이 좋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품질과 직결됩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면서 내가 너무 고품질의 경험을 이 앱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사용자는 더 높은 평점을 매길 것이고요. 당연히 좋은 사용자 리뷰를 남길 것이죠. 그럼 그 리뷰를 본 다른 사용자들은 또 그 앱을 사용하는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앱의 퀄리티가 좋은 첫 단추를 잘 끼므로써 앱의 평점은 점점 더 올라가고 사용자 리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사용자 리뷰 게시판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앱이 고품질의 앱으로 스토어에 올라가 있으면 사용자들은 점점 사랑하고 또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질에 대해서 그럼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품질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앱을 개발하시고자 하실 때 나는 이런 컨텐츠가 마켓에 있었으면 좋겠어. 사용자들이 이런 걸 좀 원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기능 또 이런 디자인을 기획해서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한번 배포를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실제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맞물려서 개발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플랫폼에다가 배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다운을 받고 인스톨하고 설치를 해서 이 앱이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 이거 한번 더 키워보세요. 이걸 좀 보강하는 게 어때요? 이건 단점인 것 같아요 하는 생생한 피드백을 받으시겠죠. 이 피드백을 통해 다시 또 기획자분들, 개발자분들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하지? 어떻게 하면 단점을 좀 커버할까? 그래서 다시 초기 단계인 디자인으로 돌아가시고 개발을 하시고 다시 또 업데이트하면서 스토어에 배포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 반복, 순환을 통해 퀄리티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앱은 점점 고품질의 앱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고품질의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제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안드로이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죠.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직관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의 고유의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를 시각적 언어, 시각적 소통이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시각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그에 따른 리액션이 바로바로 돌아오고요.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직관적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머티리얼 테마를 적용한 앱인 경우에는 어느 메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그 UI 엘리먼트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구나를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기 앱을 설치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이 머티리얼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음영값이랑 높이값을 줘서 모든 UI 엘리먼트들이 앱 내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손 닿으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표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하나 UI 엘리먼트들은 누를 때마다 반응하고 움직이고 떨리고 뒤로 갔다 나타났다. 작지만 세부적인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들이 내가 이 앱을 진짜 만지고 있구나,
이 앱과 진짜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모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옮겨온 것과 같이 디지털 종이에 디지털 잉크로 그린 것과 같은 인쇄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연한 적응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는 많은 단말기를 안드로이드 OS를 담고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머티리얼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 디바이스에서는 이 기능을 수행하고 이 디바이스에서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이고 일관된 UX와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들은 좀 더 쉽게 처음 사용하는 앱일지라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머티리얼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강점인데요. 브랜드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색깔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고자 싶은 앱의 브랜드 가치와 그다음에 회사의 철학들도 이제 앱을 통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연해진 UI 패턴을 잘 활용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 주시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앱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만족도인데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디자인 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교차 플랫폼 간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 디자인을 써야 되고 이 플랫폼에서는 이 디자인을 써야 되고가 아니고 모두 다 통일시하고 비슷한 문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은 이 회사의 앱인데 이 앱은 전에 봤던 이 앱과 같은 앱이구나 라고 바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성장 및 참여도 증대면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성공을 거듭한 그 개발자분들의 앱의 우수 사례를 언제든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앱을 새로 개발하시면 그 성공 사례를 우수 사례를 본인들의 앱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퀄리티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프로모션이 가능한 그런 앱의 퀄리티로 점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에 들어가 볼게요. 패턴이라 하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컨텐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대 묶어주세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메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줄 한 줄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새 메일함이라고 인박스에다가 묶어줄 수 있겠죠. 이러면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가는데 탐색을 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최대한 많은 기능을 내포해 주세요. 머티리얼 디자인은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능은 이 화면으로 가야 되고 또 이 기능은 이 화면으로 가야 되고가 아니고 한 화면에서 많은 기능을 뿌려줌으로써 또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단 여기서 구조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너무 한 화면에 기능을 빼곡히 넣으시면 아무래도 좋은 UX를 사용자한테 선사하기는 좀 힘들겠죠. 이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은 기능에 좋은 예쁜 앱을 개발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동작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튀어나오거나 음영의 차이를 두거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강조해서 이 앱은 나한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가 UI를 통한 탐색 기능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 쪽에서 제일 왼쪽에 제일 오른쪽이죠. 여러분 기준으로 탭입니다. 상단에 있는 거고요. 자주 바뀌는 화면이거나 아니면 앱 내에서 몇 안 되는 양이지만 최상위 랭크로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탭으로 구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면 간의 상호 관계도 사용자한테 인지시키기 편하고요. 단지 주의하실 점은 저희는 좌우로 스와이프하는 제스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탭 간 이동은 제스처와 각 탭을 탭했을 때 이동으로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탐색 서랍인데요.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죠. 앱 화면 내에 너무 많은 기능을 포함해야 되거나 텍스트, 아이콘 등이 들어가야 될 땐 현재 화면을 덮는 듯한 그런 UI 엘리먼트 효과를 낼 수 있는 탐색 서랍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화면 끝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이제 중앙 지점까지 올 때 제스처를 할 때 화면에 액티베이트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앱 내에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화면들이나 아니면 상세 탐색 구조 등을 표현할 때 그다음 화면 메뉴 내에 너무 메뉴가 범람했을 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질문을 받는 게 탐색 서랍이 너무 크다. 탐색 서랍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대안점이 없을까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미니 서랍입니다.
미니박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이콘으로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튀어나올 필요도 없고 차지하는 부분의 그 위스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표시해 주는 형식으로 구현해 주셔도 앱이 깔끔하고 예쁘게 디자인될 수가 있습니다. 알림 기능. 알림 기능이 안드로이드 기능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용자의 참여도도 유도할 수 있고 내가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 앱은 지금 현재 귀하의 단말기에서 살아 있어요 라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여기에도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기적절한 알림만을 띄워주세요. 알림이 계속적으로 울리게 되면 사용자가 스팸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창을 가서 이 앱의 알림을 절대 울리지 않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다시는 개발자분들은 해당 사용자와는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기능을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사용자들 피드백을 받아보면 소셜 기능 앱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이 가장 처음으로 오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기능을 강화해 주시면 사용자들이 좀 더 높은 평점으로 여러분들의 앱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사한 내용 같은 거는 여러 군데로 뿌리지 마시고 한 대 모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각각의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로 합친 것입니다. 저걸 매 행마다 노티피케이션 칸을 차지하면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스팸으로 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이콘인데요. 노티피케이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알림 아이콘은 상태 바에서 항상 무채색으로 디자인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티가 무슨 노티인지 아니면 어떤 앱에서 뿌려진 노티인지를 잘 설정하셔서 그거에 맞게 디자인하신 다음에 상태 바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알림 기능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보여야 된다 아니면 사진을 포함하고 싶다 하면 그림과 같이 이제 확장형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 API가 제공되고 있고요. 구현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 2줄 정도만 구현하시면 이미지랑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빌더도 같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 기능의 장점은 사용자가 굳이 알림 내용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게 어떤 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알림이구나라고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이 앱은 좀 고급스러운 기능을 사용하고 있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 단말기에서는 좀 알림 기능이 강화됐어요. 알림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되는 앱도 있고요. 또 알림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도 있습니다. 이제 웨어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그 알림 기능으로는 크게 정보 표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앱 내에서 구동이 가는 그러니까 웨어 단말기 내에서 구동이 되는 그 다음 기능이 있겠고요. 그 다음 내가 블루투스 페어링 되어 있는 단말기에 있는 기능을 유도해내는 기능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안드로이드 웨어가 주된 앱이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웨어를 같이 접목한 앱의 경우 사용자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UX를 선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좋은 우수 사례나 머티리얼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나는 예제를 보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하면은 g.co/material showcase로 들어가시면 저희 플레이 스토어에서 저희 플레이 팀과 함께 했던 머티리얼 디자인 우수 사례들이 쫙 다 모여져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다운 받아 보시던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선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구나 아마 파악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실 겁니다. 한번 접속해 보셔서 많은 사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TV도 론칭하고 웨어도 론칭함에 따라 많은 단말기들이 지원되게 되었는데요. UI를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기존에는 UI를 먼저 설계하셨어요. 이 메뉴는 여기, 이 텍스트는 여기, 배너는 여기. 그 다음에 바로 단말기에 적용하셨죠. 그 다음 새로운 단말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말기의 사이즈도 다르고 하나는 가로 방향, 하나는 세로 방향인데 어떻게 구현하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세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실 계획으로 앱을 초기 단계에서 개발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시고요.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 게 제일 적합한 건지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단말기를 분류하시고요. 나는 이 단말기까지 커버하겠다. TV, 웨어, 그다음 폰, 태블릿 모든 단말기를 포함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UI를 설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먼저 태블릿부터 볼게요. 태블릿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크게 7인치랑 10인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스크린샷을 따로 캡처하셔서 올려주세요. 똑같은 스크린샷을 7인치용을 캡처하셔서 늘려주시면 아무래도 미리 보기 하거나 크게 보기 할 때 블러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데 꺼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 레이아웃을 최적화해 주세요. 이제 태블릿은 세로 방향보다는 가로 방향의 앱을 더 사용자들이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나 집에서 볼 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태블릿을 지원하실 때 저희 온라인상에 그 developer.android.com에 이제 태블릿 품질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항상 개발하시기 전에 검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TV인데요. 대형 화면이죠. 저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 중에 가장 큰 대형 화면이에요. 대형 화면의 UI가 뿌려짐에 따라 늘어남이 생길 수도 있고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메뉴와 기능 등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터치패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터치 형식의 UI는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탭해 주세요. 이것을 터치하시면 튜토리얼 시작됩니다. 라는 등이에요. 왜냐하면 터치패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컨트롤러 UI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거나 아니면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커서를 움직이면서 그 사용자의 탐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머시브 모드로 컨텐츠 표현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TV 품질 체크리스트도 같은 저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웨어인데요. 웨어는 제스처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단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가 아무래도 커야겠죠. 간혹 이 버그가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 하면 웨어가 정말 작은 범위의 가동 범위로만 제스처를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이 많겠죠. 그 다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사용자들의 웨어의 테두리에 있는 정보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시계가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요. 중요한 정보는 가운데 몰아주세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각 형태의 안드로이드 웨어인 경우에는 각 꼭지점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되도록이면 둥근 형태와 사각 형태 웨어 단말기를 다 커버하실 수 있도록 구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꼭 품질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게임을 금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하면 가장 큰 특징이 안드로이드만의 플레이 게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브랜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들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단 색깔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내 UI와 테마 아니면 그냥 철학 같은 것들에 맞게 수정해 주시는 건 가능하되 절대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지는 말아주세요. 형태도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를 사용하되 색깔과 테마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 게임 서비스 자동 로그인인데요. 저희는 자동 로그인을 권장해 드립니다. 앱이 설치되고 실행하자마자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로그인 플로우가 시작되는 건데요. 자동 로그인 창이 뜨면 많은 한국 사용자들은 취소를 누릅니다. 내가 뭔데 이 게임을 뭔지 알고 로그인을 해? 나 그냥 한번 몇 번 해보고 로그인할래? 난 안 하겠어. 취소를 누르고 백버튼을 누릅니다. 백버튼은 안드로이드 유저가 가지고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죠. 백버튼을 누르면 닫기, 뒤로 가기. 이럴 경우에 특정 값이 발생하는데 이걸 개발자분들이 처리 안 해주시면 앱이 로그인 할 때까지 띄웁니다. 사용자랑 대결을 하는 거죠. 로그인 할 때까지 창이 계속 뜹니다. 스팸입니다. 이럴 경우에 처리 방법이 on cancel 함수가 발생해요. 그때 상기는 그 로그인 상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불값이 있는데 요것만 상태 저장을 잘 해놓으신 다음에 로그인 됐을 때 케이스랑 취소했을 때 케이스랑 취소하지 않았을 때 케이스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아웃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플레이 게임 서비스 내에 업적 기능이나 리더보드 세부 사항 안에 설정 메뉴 안에 이제 로그아웃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아닌 단점인데 여기서 로그아웃하면 서버에서만 로그아웃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아직 로그인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로그인 아웃이 됐음에도 계속 로그인된 상태처럼 아이콘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뜨는 것이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함수 값에 이제 로그아웃 상태와 이제 로그인 상태로 구분해 주셔서 각 경우의 수마다 구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엔 이제 인도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현지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이제 해당 시장의 장벽의 해당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랑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인터넷도 빠르고 인프라도 엄청 좋고, 근데 이런 신흥 마켓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와이파이도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APK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신망도 적절히 제어하셔야 됩니다. 항상 통신 네트워크를 하도록 게임을 구현하시면 안 돼요. 앱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프라인 방식에 많이 특화된 그런 통신 없이 즐길 수 있는 앱 게임도 중요하겠고요. 또 저사양 단말기를 위한 메모리 사용도 많이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더라고요. APK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100MB로 10MB로 줄이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제가 사업을 했겠죠.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내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서 아예 지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묶어둬서 APK 사이즈를 많이 줄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이 현재 소스 내에도 많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마켓으로 배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포맷에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이미지 포맷이에요. 웹피라고 부르고요. JPEG이나 이제 PNG 같은 경우 이제 최대 30%까지 품질 저하 없이 이미지를 포맷하실 수 있습니다. 웹피 포맷으로 앱을 만들게 되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용량을 많이 줄이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배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과 개발이 끝났으니까 스토어에 올리셔야겠죠. 스토어에 올릴 때 권한이 좀 많이 민감해요.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단계에서 뭔가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고 앱 화면을 덮어 씌우는 듯한 그런 권한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URL을 개발자 콘솔을 통해 반드시 등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권한을 사용하실 때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앱 설명란에 이러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시니까 유념해 주세요 하고 사용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신뢰받는 앱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의 화면이에요. 정말 많은 그 프로모셔널 에셋들이 있죠. 각각의 테마들도 있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앱 타이틀입니다. 앱 타이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앱 타이틀에 홍보성 문구를 너무 많이 넣지 말아주세요. 뭐 몇 퍼센트 할인이라든지 지금 이벤트 중이라든지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앱 설명란에 충분히 기재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검색 가능하고요. 대신 앱 타이틀은 간단 명료하게 이 앱이 어떠한 앱인지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와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설명란과 스크린샷에 타 플랫폼의 제품들은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편집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미지 첨가를 해서 올리시는데요. 그 스크린샷과 함께 이 앱이 실제 단말기에서 구동되는 순수하게 캡처된 스크린샷도 한 장 정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앱이 이런 식으로 앱이 구동되고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구나 라고 사용자는 스크린샷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아이콘도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TV용 배너라든지 홍보용 비디오, 새로운 기능이 뭔지 알려주는 섹션도 적극 활용하시면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B 테스팅이고요. 실제로 이 아이콘이 더 사용자들이 좋아하나, 이 아이콘이 사용자들이 더 좋아하나 하실 때 그냥 개발자 콘솔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실험 코너라고 있습니다. 그 섹션을 누르시고 A/B 테스팅으로 3가지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앱 타이틀이나 설명, 스크린샷 등등을 달리하셔서 어떤 게 사용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으로 개발자 콘솔에 올리게 될 경우에 그때부터 사용자 리뷰를 받고 평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사용자 커뮤니티를 먼저 구축하시고 사용자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와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난 이 앱을 정말 사랑하고 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단계적으로 출시도 가능하고요, 리스크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자의 리뷰에 적극적으로 답변 달아주시고요. 사용자는 자기가 아무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개발자 여러분들이 답변 잘 달아주시면 좋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다 또 게임을 즐기고 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앱이 게임이 이제 플레이스토어의 여러 섹션을 통해 프로모션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의 앱은 하나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디자인도 살펴봤고요, 개발도 해봤고요, 배포도 했습니다. 다시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앱을 배포했을 때 제 세션을 통해 얻으신 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분들은 끊임없이 불만하실 거고 또 끊임없이 칭찬하실 거예요. 이러한 단점과 장점들을 다 포괄하셔서 다시 또 디자인, 개발, 배포 순으로 앱을 또 강화해 나가시고 품질을 높여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eveloper.android.com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앱 퀄리티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플레이팀에서 일하면서 한 10,000개 정도 품질 컨설팅을 한 것 같아요, 앱게임 합쳐서. 그 중에 저희 가이드라인을 모르고 못 지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이드라인을 알지만 우리 앱과는 맞지 않아서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앱과 게임 중에 10,000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독창적이고 마켓에 충분히 있어야 될 가치가 있고 사용자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앱과 게임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 고품질의 앱을 개발하셔서 저희 스토어와 또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개발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